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셀프 수사가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수사를 받아야 할 우수석이 오히려 수사 내용을 보고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검찰총장이 중간 보고는 없다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구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의구심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를 해보자라고 오대영 기자가 제안을 해서 지금 문서를 하나 띄워놨네요. 네, 예.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가상의 문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병우 수석의 사건을 여기다 대입한 건데 검찰 내부의 보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수신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수사 상황 기록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문서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이런 문서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상황을 한번 대입해서 해봤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수사 상황이 이렇게 보면 뭐 좀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환, 압수수색 이런 정보가 들어가고요. 예. 또 날짜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당사자가 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우수석 사건도 통상적이었다면 이렇게 작성해서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어제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중간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총장의 말만 잘 지켜진다면 이런 문서 보고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수사 내용 일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수석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의 의문이었는데 예.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조직도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지휘 보고 라인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입니다. 예. 이와 별개로 그 밑에 정부는요. 국무총리, 부처장관으로 이어지는데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고요. 그 검찰 밑으로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도 상으로만 보면 특별수사팀이 민정수석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건 아니네요. 저렇게 뭐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예. 민정수석 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좀 단순화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예. 보고 계통만 추려보겠습니다. 특별수사팀 활동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 검찰 사무는 민정수석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 점선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예. 절차상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총장이 나한테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아래 보고라니까 특별수사팀에서 이제 검찰까지는 가지만 네, 아니죠. 특별수사팀에서 검찰까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네. 예. 그러면 위에 점선이고 뭐고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 보고 없다고 하면은 특별수사팀에서 쭉 이어져서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는 저 라인이 끊겨져 버리는 예. 거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표면적이라고만 보면 그렇다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같은 조직도인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점선을 이번에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선이 검찰이 운영해온 관행적인 보고 체계라고 하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는 파견 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파악한 바에 따르면 파견 검사들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파견 전직이라고 한 건 일단 파견되면 거기는 검사직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직 그렇습니다. 검사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곡선으로 이렇게 점선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정식 보고는 아니죠. 이런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없죠.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관행적으로 썼다는 거고 주로 보고서도 쓰지 않고 전화 통화나 팩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증언들이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종의 이게 그러면 이제 하트라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핫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또 다른 점선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선이 많습니까? 예. 네, 법무부인데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습니다. 역시 비공식 라인인데 이곳에서도 수사부서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예. 법무부에는 여러 국이 있는데 그중엔 검찰을 관할하는 검찰국이 있고 네, 이 특별수사팀이 검찰국과 점선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은 수시로 연락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여간 이 점선 두 개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난 보고를 안 받겠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점선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뭐 청와대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기 밑에 끊겨 있잖아요. 하지만 예. 특별수사팀이 이렇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민정수석실을 통할 수 있다는 건데 예. 물론 비공식 라인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으로 정식 직제가 아닌 또 다른 보고 라인이 운용되고 있는 건 맞고요. 예. 저희가 취재한 결과의 근거가 뭐냐? 검찰과 청와대 출신 인사 다수의 증언, 또 과거 보도 및 취재 기록들인데 예. 따라서 특별수사팀의 수사 상황이 우 수석에게 보고될 가능성 지금으로선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예. 위에 상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라고 물어볼 때 이건 비밀이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군대보다도 더한 건데. 예. 자, 여기서 보면 말이죠. 아까 이제 점선이 지금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네. 여기 특별수사팀에서 파견 전직검사로 올라가는 저 원래 점선이었다 빨간색으로 변한 거 있잖아요. 네. 저 파견 전직검사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사실 청와대 파견 검사를 없애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의 공약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파견 검사가 늘 문제가 됐고 대선 공약 때마다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과거 사례 보면 한 라인을 폐지한 정부도 물론 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보고를 멀리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 다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특별 사건의 수사 지시를 민정수석실에 직접 내린 기록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무슨 얘기냐면 민정수석이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입증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독립성을 해치는 보고 관행을 끊으려면 검찰총장 혼자 뭐 보고하지 마라 나 안 받겠어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그동안의 관행을 비춰봤을 때 반증이 된 셈인데 네. 이번에는 안 그러길 바랄 수밖에요. 잘 들었습니다. 오대현 기자였습니다.